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작업실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작업실을 옮기려고 이삿짐을 싸놓다 보니까 안에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남의 가게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는 물건은 이 녀석입니다. 모션9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큐브 알파라고, 요 옆에 보이시죠? 알파 7S에 딱 맞는 케이지예요. 일단 긴 말씀 드릴 게 아니고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알파를 처음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탑핸드라고 뒤쪽에 이 가이드, 서포트 같은 거 요거 두 가지가 빠진 상태로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별도로 장착을 하시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새까만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를 때 사용하는 그 녀석이에요. 요 안을 보시면 여기에 뭔가 있죠? 공간이. 여기다가 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 주십시오.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일단 제가 끼워놓은 요 렌즈가 크니까 얘를 살짝 분리를 해가지고 바디만 딱 손에 잡고 집어넣는데요. 이 케이지가 카메라랑 거의 밀착하는 그 구성으로 돼 있어요. 정말 사이즈를 딱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쪽부터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거 집어넣으려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넣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딱 맞춰 놓으셨으면은 4분의 1인치 나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아래로 넣어주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육각 렌치로 이거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 아래쪽을 너무 세게 조여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메라 하단부에 있는 그 나사산 홀이 있죠? 그 홀을, 4분의 1인치 홀을 이렇게 포개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미친 듯이 조였다가 그걸 부셔뜨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십시오. 한때는 꼭 아버지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세게 조여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는데 상당히 일체감이 좋아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살펴봐 드릴까요? 위쪽으로 한번 보시죠. 위쪽을 보시게 되면 요게 보이시죠? 탑핸들입니다. 이렇게 들고 로우 앵글 촬영을 한다거나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참 편해요. 요 탑핸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탑핸들이 앞뒤로 움직여요. 요 위에를 보시면 두 개의 육각 나사가 딱 고정을 하고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요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만약에 망원 렌즈 같이 이렇게 긴 렌즈를 딱 꽂았다 그러면 이게 뒤로 가 있으면 딱 들면 앞으로 쑥 수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쫙 빼가지고 이거를 쫑 이렇게 조여주시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둘레둘레 다니시거나 로우 앵글, 망원 렌즈를 가지고 로우 앵글 찍을 일은 없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실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참 무게중심도 잘 맞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앞뒤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제 위치로, 저는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보내 가지고요 꾹 조여줍니다. 자, 여기도 두 개의 육각 나사가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또 두 개가 보이죠. 이 녀석은 참 재밌어요. 살짝 풀고요, 반대쪽도 살짝 풉니다. 이렇게요. 그러게 되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왜 움직이게 만들었나 했더니 소니에는 XLR 어댑터가 이 위에 하슈 여기 들어가는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이크를 이렇게 믹싱을 하거나 이런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 탑핸들을 장착한 상태로 이 안에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걸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풀러 가지고 이 탑핸들을 분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게 소니의 그 신형 와이어레스 마이크예요. 전에 사용하던 와이어레스, 제가 지금 목에 차고 있는 게 지금 한 단계 구형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아웃풋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카메라로 집어넣거나 했었는데 얘는 여기에 보시면 접점이 보여요. 이 접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슈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별도의 케이블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딱 장착을 하게 되면은 스탠바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전용
액세서리, 와이어레스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탑 핸들을 띄워가지고 뭐 옆쪽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호환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구형이니까 얘는 살짝 빼놓고 섭섭한데요. 새로운 와이어레스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탑 핸들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2개의 육각 렌치로 조여지고 여기도 2개의 육각 렌치로 조여지고 요 옆에 같은 경우엔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도 육각 나사가 있어요. 이 아래쪽은 하나, 둘, 3개의 육각 볼트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 이것도 2개죠. 이것도 2개고 뭐 요 그 클램프 같은 경우도 2개로 다 조여져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그 조여야 될 것들이 2개로 조여지는데 이게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하나만 조여진다. 탑 핸들이 하나의 나사로 조여져 있다 그러면은 좀 들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 충격이 가게 유격이 생기고 유격이 생기면 앞뒤로 흔들리거나 거길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거나 하잖아요. 그냥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이 모든 체결력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 점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보죠. 전면에 가면은 이 우드 그립이 붙어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우드 그립이 붙어 있습니다. 피니쉬가 그 바니쉬라 그러죠. 여기다가 뭐 칠해 놓은 게 그렇게 두껍질 않아 가지고 나무 느낌이 손가락으로 그대로 들어오긴 하네요. 뭐 나름 괜찮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드 그립이 생김으로 인해 장점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이 위에 케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녹화 버튼이 있어요. 녹화 버튼 누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거나 이러면 참 좋은데 워낙 그립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려니까 힘드네요. 손으로 잡고 이걸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눌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나오죠. 그 상태로 이 앞에 그립이 커졌으니까 이걸 잡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거 누르는 게 사실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기는 좀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이 셔터 버튼을 누르는 거 제가 위에서 보여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셔터 버튼 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건데 셔터 버튼 한 절반 정도 손가락에 걸려요. 좀 신경 써가지고 넣으면은 거꾸로 이런 각도로 들어가죠. 누를 수 없는 건 아닌데 셔터 버튼이 손가락에 잘 안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셔터 버튼이야 뭐 이건 사진용 카메라가 아니고 영상용 카메라니까 셔터보다는 아무래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게 좀 더 쉬워졌다는 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뭐 메인 커맨드 다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 앞쪽에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누르는 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모드 다이얼이라든가 노출 보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월한데 이놈의 셔터 버튼만 손가락이 절반 정도 걸려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렌즈 분리 버튼은 말씀드렸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 클램프가 있죠. 알파 7S는 오리지널 액세서리로 이 마운트가 아니죠. 이 터미널에 들어가는 그 각종 단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어디서 강력한 충격을 받는다면은 그게 통째로 다 부서져 나갈 테니까 여기 아예 단단한 금속으로 별 무리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쳐도 그걸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클램프는 2개의 육각 나사로 고정이 되는데 이거를 다 풀러내야 돼요. 일단 한번 장착을 하시려면은. 그래서 이거 풀르기가 좀 귀찮아 가지고 제가 아예 전용 공구를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육각 렌치로 이거 풀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사가 길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요 부분이 잘 클로즈업이 되나요? 아예 이거를 탑 핸들을 앞으로 뽑아가지고 기울여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고정. 자, 각이 맞나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크를 꼽아주고 그리고 케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어때요? 라인이 참 이쁘게 잘 구부러졌죠? 이 상태로 여기다 대놓고 아주 살짝 그냥 풀리지 않을 정도로 워낙에 나사산이 길어가지고 막 찌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조여놓지 않아도 여간에선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꽤나 많이 돌리죠? 이거 헛도는 거 아닙니다. 돌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적당히 해주셔도 안쪽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 바킹이 케이블을 눌러 올리니까 텐션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이렇게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잭 자체가 분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계속 지낼 수는 없겠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부품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하슈가 들어있는 거죠. 하슈. 마이크를 장착해야 될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여줍니다. 이거는 하슈는 하나로 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세게 고정해 놓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거 끈이 안 맞았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길이가 딱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마이크를 장착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뽑고 카메라만 분리해서 카메라만 따로 딸랑딸랑 들고 나가지고 촬영을 하신다거나 뭐 놀러 가실 때는 그렇게 가셔도 되고 업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촬영을 위해서 쓰시면은 계속 그냥 이렇게 달아놓고 케이지에다 마이크를 달아놓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싶어요. 이렇게. 와, 이게 되게 길어지네요. 이거 와이드 렌즈 꽂으면 이게 화각이 닿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가장 멀리 보냈는데도 뭐 오리지널 마이크 라인이 여유가 있는 거 보면은 참 운이 좋네요. 됐습니다. 자, 클램프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면 해드린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바디 서포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역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는데, 자, 제가 살짝 풀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내려놓으면은 여기가 지금 렌즈 후드가 바닥에 닿아버렸죠. 이렇게 돼가지고 렌즈 후드가 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디 서포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쭉 올라온 상태로 제가 고정을 할게요. 이거 고정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저 바디 서포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후드가 다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후드는 하늘에 떠 있고, 그러니까 바디 자체가 렌즈 후드 자체, 뭐 후드가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트라이포드에 퀵슈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보통 DSLR 카메라에는 없는 게 뭐냐면은 요 제일 앞에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이거 있죠.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7이라든가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이게 바디 밑에 4분의 1 홀에 들어가면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얘가 렌즈에 가서 부딪혀요. 마침 뒤에 캠코더가 있는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홀이 나사산이 없고 요 안에 요 볼록 튀어나온 게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캠코더에는 저걸 처리할 장소가 있는데 DSLR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 앞에 발톱 부분 있죠.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에도 이 나사산이 있고 요 밑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볼록 튀어나온 걸 저 발톱하고 길이를 맞춰 가지고 길이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카메라가 옆으로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이 바디 서포트가 사실 저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플레이트가 기니까 이렇게 냅두면 앞으로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이 기능이 글쎄요,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른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뭐 대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좀 가져나왔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하슈를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계속 붙여보는데 좀
이 자리는 좀 억지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많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넣을 수 있나? 아, 이게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참 재밌었을 텐데. 거꾸로는 안 끼워질려나요?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사용 방법, 장착법 이런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금속 부분은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몇몇 부분이 와서 이렇게 접합을 해져 있는데 다 이제 2개의 육각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고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변신도 하고 뭐 기능상으로 녹화 버튼이 잘 누르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옆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든가 손에 쥐거나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제가 뭐 케이지를 여태까지 한 5-6개 그리고 뭐 리그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간단하면서도 참 효율적으로 많이 달라붙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단자, 그러니까 그 터미널들을 각종 터미널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뛰어나고 이 자체가 튀어나와가지고 손잡이 역할도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디자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 뭐 더 언급해드릴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슴이 아프군요.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남았겠네요. 자, 공식 판매 가격이 34만 1,000원인가 그래요. 싸지는 않죠. 그런데 이해는 가요. 통짜 알루미늄 깎고 뭐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든 사람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막상 보시면 꽤나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공동구매 신청을 하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